겨울에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 마모거든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 자동차 전복되거나 사고 난 타이어를 한번 봐보면 거의 대부분 타이어가 마모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우리 본인의 안전, 나의 안전의 가장 첫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스노우 타이어는 뭐 교체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타이어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1년 됐었다라고 한다면 10개월, 8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이게 타이어 마모로 타이어 인해서 마모. 제동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앞서 보신 이 블랙아이스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보고 또 확인해볼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블랙아이스 영상도 방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이제 이렇게 도로가 저렇게 얼은 곳도 많고 또 안개가 끼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맘때에 충남 논산의 고속도로에서 무려 104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뉴스 영상 두 편을 이어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사고 충격으로 고개하듯 처박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차량이 크게 부서져 운전자가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전복된 차량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뒤늦게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을 끌어내지만 워낙 사고 차량이 많아 여의치 않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논산 요금소 부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0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45살 윤모 씨 등 3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일대 교통이 4시간 넘게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특히 5km 구간에 걸쳐 곳곳에서 이렇게 대형 차량들까지 뒤엉켜 사고가 나면서 고속도로는 4시간이 훨씬 넘게 통제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승객들은 강추위 속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 차량이 워낙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입니다. 안개가 짙게 껴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밤샘 제설 작업으로 도로는 미끄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차간 거리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였고 갑자기 안개 구간을 만나면서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6년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도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고 자유로에서도 밤새 낀 안개 속에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독일에서 발생한 50중 추돌 사고나 중국의 80중 연쇄 추돌 사고 모두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안개를 만났을 때는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철저한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주로 안개가 이 큰 피해로 이어진 것 같은데 먼저 사고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맹각해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3년 전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좋네요. 지금 사고가 오전 10시 10분경이거든요. 네. 104중 충돌, 안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망자는 없었고 34명이 부상이고 또 3명이 이제 응급실로 가는 이런 하여튼 대형 어떤 사고였죠. 네. 다중 대형 사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안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개는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해서 안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나 그 수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육지의 도로거든요. 주변에 바다가 없고 강도 없고 어떤 계곡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떤 거였었냐면 그 전날 눈이 5cm 갔거든요. 근데 그거 스제설 작업을 한 이후에 네. 화면에서 보면 물기가 있었죠. 그러면 눈이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물로 녹아서. 변해요? 물기로? 그렇죠. 다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남는 물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이슬화돼서 이제 안개가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얻어볼 수 있는 거는 제설 작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제설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제설 그렇죠. 작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한 빙판길이 돼버릴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나 제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빙판길은 없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안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나서는
안심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개 때문에, 안개 그렇죠. 우려 때문에. 바닥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문제가 조심해야 있거든요. 된다. 안개가 없더라도 슬립 현상이 나타나고 네. 지금 악조건에 안개가 발생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안개인데 그러면 안개가 어디서 발생했냐? 지금 제설 작업 후 도로에 남아있는 물기에 의해서 급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다음 질문이 사실 그거였는데 이게 보통 안개가 많이 끼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운전자들 스스로가 뭐 비상등도 켜고 그다음에 감속도 하고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대가 넘는 차들이 추돌 사고 그렇죠. 났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4대까지 계속 추돌인데 어떤 이유였었냐고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시거리가 10m 내외였어요. 네. 지금 웬만한 육지에서는 안개가 있더라도 가시거리가 10m는 넘는데 이건 안개가 급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m 이내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10m 이내였으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이제 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동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보면은 제동 거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일반 도로와 지금 빙판길의 제동 거리.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지금 시속 30km로 갔을 때 네. 승용차는 일반 도로 제동 거리가 1.5m거든요. 네, 네. 그러나 빙판길은 10.7m다는 얘기죠. 7배.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 사고 난 걸 확인해 보면 네. 지금 시속 30km로 갔다 하더라도 앞차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가시거리가 10m 이내였기 때문에. 네, 네. 와, 그러면 저런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동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두고 먼저 그렇죠. 감속하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상태에서도 어떤 조건이냐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지 않았을 때죠. 아, 온전한 타이어였을 온전한 때. 타이어였을 때. 그럼 마모가 심하다 그러면 더 늘어나요. 더 늘어져. 그리고 부주의했을 경우 늦잖아요. 그렇죠. 0.1초만 늦더라도 잠깐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봤다면 이제 완전히 정말. 이제 되게 이제 추돌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주의했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 고령자 운전자들 문제 있다 하잖아요. 저런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경험적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은 순발력이 늦어요. 일반 사람보다 0.몇 초가 늦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아까 보면은 12월 24일이잖아요. 12월 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네. 약간 기분적으로 들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나더라도 연휴 전후로 좀 사고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들떠서 여행 계획을 하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여행의 어떤 추억을 생각하다 보면 실제 주의해야 될 안전은 좀 소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이 타이밍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10시 어떤 약속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또 저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이게 그래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안개로 인한 사고인데 대형 인명 피해가 난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앞서 언급됐던 2006년 10월 3일에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 사고는 100중 같이 크지는 않았지만 11명이나 숨지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역시 당시 뉴스 영상 두 편을 이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레미콘을 실은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출고된 승용차들을 싣고 가던 화물차 등 11대의 차량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탔습니다. 추돌하면서 뒤엉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침 7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위에서 발생한 29중 추돌 사고입니다. 오늘 사고는 짙은 안개 속을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를 추돌해 옆 차선으로 밀려나면서 뒤따르던 승합차 등 20여 대 차량이 함께 뒤엉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1명,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이 서해대교 구간부터 7시간 40분 동안 전면 통제됐고 하행선도 귀성길 차량과 사고 처리 여파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서해대교 한가운데서 수십여 대의 차량이 뒤엉켜 불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 참사는 화물차 2대가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량 27대가 안개 속에서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안개길, 짙은 안개 속에 과속 운전하던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들이받으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차량들이 거세게 부딪힌 뒤 엔진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갓 출고된 차량 6대를 실은 트레일러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승용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탄산가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아슬아슬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안개와 연기 속에서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차량 전체로 번진 거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차량들이 갓길까지 밀려나오면서 소방 차량에 접근해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후송이 지연됐고 일부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개 속 과속 운전과 막힌 갓길이 아비 규환의 화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고도 안개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무가 그렇죠. 영향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해무는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개, 지표면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개, 이 안개 형상이 산 위에 있으면 구름, 아, 네. 또 이 안개가 바다에 있으면 해무. 그래서 이런 원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안개가 이렇게 생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입김을 해면 하얗게 나오죠. 네. 이게 안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개인 거예요. 따뜻한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에 나오면 밖에 공기는 차죠. 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만나면? 때 이슬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작은 얼음 알갱이, 이게 이제 입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안개도 마찬가지거든요. 안개도 도로 면상에 온도가 갑자기 냉각이 돼서 도로 위에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요. 위에 공기는 따뜻하고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이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작은 얼음 알갱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육지면에서고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무잖아요. 네. 해무는 바다 이거든요. 네. 근데 바다 이가 더 차고 위에가 따뜻해요. 온도차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차가 더 차이가. 낮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하는데 안개가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해무가 일반적인 안개보다 밀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시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천안 논산은 10m 안팎이었는데 여기는 10m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사망하고 29중 춘돌인데도 11명 사망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팔을 뻗으면 팔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합니다. 아, 안개 가시거리가 때문에. 가시거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네. 그만큼 이제 위험하거든요. 계속 추돌 계속 이런 발생합니다. 근데 특별히 2006년에 저 때가 더 뭐 해무가 심했던 때다. 그건 아닐 거고. 그렇죠. 항상 그만큼 해무가 저기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곳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상 그러면 겨울에는 해무가 있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1, 2가 변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보통의 상태에서는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거든요. 온도가. 복사열이 또 그렇죠. 있기 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순환이 돼요. 대류 현상으로.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지표면 온도가 더 낮아져 버려요. 낮아지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네. 멈춰 있다 보면 수분이 이제 계속 올라오죠. 네네네. 공기 중에 포화 습도가. 네. 습도가 이제 찰 수 있는 대로 한계가 되면은 상대 습도 100%가 되면 그때 물로 변하거든요. 조그만 알갱이. 이게 이제 네, 안개. 안개. 네, 지표면 위에 이 있는. 이제 바다면의 해무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이죠. 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안개가 낀 날은 낮에 날씨가 좋다. 그렇죠. 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전부 위로 올라간다겠죠. 수증기가. 그렇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돼서 가벼우니까.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증기 올라가면 어느 중간에 가서는 구름이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죠. 그럼 차니까. 날씨가 흐릴 수도 있는데.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안개가 낀 날은 올라가지 않고 안개가 있어요. 상층부에 구름이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맑은 날씨가 예. 된다. 근데 안개는 이제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면 또 순식간에 또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수증기는 지표면에서 다 없어졌고 상층부에 구름도 없고 그래서 안개 낀 날은
낮이 굉장히 날씨가 좋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 사고의 원인을 보면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안갯길 그리고 과속이 있었고 네. 또 갓길이 막혀서 이렇게 2, 3중 악재가 겹치면서 11명이나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회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유를?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은 안전거리거든요. 과속이라는 얘기는 이제 안전거리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는 속도를 30km로 시속 30km면 고속도로에 굉장히 낮은 거죠. 그거 갔어도 지금 추돌 사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더 심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고 지금 11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갓길이 지금 전부 차로 인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어떤 환자나 어떤 안전요원, 경찰들이 오는데도 상당히 많았고 이 상황에서도 환자 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쟁취됐다라는 그런 사실도 뉴스로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차이점이 제가 눈에 띄는데 아까 앞서 봤던 그 사고의 경우에는 불이 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저기는 보면 막 화재에 있어가지고 거의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기차가 많으니까 네. 저런 화재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요?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추돌 사고. 지금 전기차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충돌입니다. 충돌이 됐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파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는데 배터리가 충돌이 되면은 파손이 되거든요. 파손이 되면은 그 배터리 안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밖으로 누수가 되거든요. 이 누수가 되면 공기 중에 가스화가 돼서 이제 연소가 되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폭발하면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전기차는 화재 났다면 폭발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계속 연쇄적으로 배터리가 이제 폭발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2합 전에 그 전기차 벤츠에 사고 난 거 있었죠. 지금 자체 배터리가 뭐 3,000여 개가 있었거든요. 전체가 폭발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논산에서는 지금 화재가 안 났는데 여기서 화재 났었던 그렇죠. 것은 첫 번째 화재 났을 때가 10여 톤, 10몇 톤의 트럭이 화물차를 추돌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충돌량이 많았죠. 그래서 화재는 일반적으로 날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그 승용차 자체, 일반 차 자체는 연료가 있잖아요. 휘발유나 네, 경우. 네. 이게 이제 인화돼서 이제 불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 안개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그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인데요. 2015년 2월 11일이었고요. 인천 영종대교에서 있었던 이번에는 106중 연쇄 추돌 사고 뉴스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 인천 영종대교. 승용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떻게 이어 버스에 승용차, 화물차까지 연이어 추돌합니다. 1.3km에 걸쳐 105대가 부딪힌 사고로 운전자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입국한 외국인 18명도 부상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짙은 안개 속에서 차선을 바꾸던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안전거리를 두었던 차량들이 간신히 연쇄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2차, 3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서해대교고 이번에는 이제 인천 영종대교인데 그러면 서해안 지역이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안개로 인한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항상 날씨가 이제 변동이 있으면은 안개로 인한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바닷가니까, 특히 네. 대교를 지날 때는요. 그러면 무조건 서해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데를 지나갈 때는 안전거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근데 항상 저는 그게 또 그래요. 제가 확보했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러면 쫓기잖아요. 사람의 그렇죠. 심리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의식이죠. 안전불감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파가 돼야 되죠. 특히 이제 안전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이제 급선무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사람, 나, 뒷사람, 우리 전체가
안전해야 모든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안개 때문인데 그래도 뭐 10여 년 전이니까 한번 사건 개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지금 앞에서 서해안대교 났을 때는 10월 달이거든요. 네. 이때는 얼진 않아요. 그래서 안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2015년 2월 11일입니다. 아, 이때는 이제 얼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건 뭐냐면 지금 해무하고 또 블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굉장히 더 컸고 네. 또 피해자도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06중 충돌. 최종으로는 지금 뉴스에서는 105중인데 다시 확인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가 더 늘어서 106중 이렇게 추돌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블랙 아이스도 지금 어떻게 이제 발생하냐는 얘기잖아요. 안개가 날 때는 블랙 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겨울이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안개가 날 때 지표면 온도가 낮아겠잖아요. 네. 또 영하가 돼야 안개가 있거든요. 지표면이 낮다는 얘기는 도로가 물기가 있다는 얘기는 블랙 아이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이 있었죠. 바다. 그래서 해무가 있었고요. 게다가 바다는 수온 변화가 굉장히 좀 급격한 그렇죠. 거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온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해무가 안개보다 훨씬 더 어떤 밀도가 높아서 가시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되게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겨우 안전거리를 확보한 차량들은 그래도 추돌을 안 했는데 네. 그 뒤에서 오던 차가 계속 이걸 네. 추돌해서 이게 결국에는 백몇 중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없게끔 각 모두가 좀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까 봐요. 그렇죠. 지금 특히 겨울에 이미 갑자기 또 안개는 우리가 보다시피 안개는 갑자기 생기거든요. 또 갑자기 또 없어져요. 그래서 안개 이렇게 예보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서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요즘 같은 겨울철 고속도로에서는 이 얼었는지 아닌지 잘 알기가 힘든 분간이 어려운 이른바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 위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앞 보닛이 부서져 차량 내부가 드러났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선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한 건 어제 아침 6시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1톤 화물차가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3.5톤 화물차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뒤따라오던 차량 12대도 연쇄 추돌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당시 차량에서 튄 파편들이 남아있고 중앙분리대도 일부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로 미뤄 눈이 얇고 투명하게 도로 위에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에도 경기 안산의 고가차도에서 차량 10대가 빙판길에서 연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결빙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일반 교통사고의 1.4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네, 뭐 사실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이 국도 같은 경우는 산 중턱 같은 고지대를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겨울에는 이런 곳은 무조건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왔지만은 지금 여기는 블랙 아이스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앞에 영종대교에서는 안개 플러스 블랙 아이스. 여기는 블랙 아이스만 가지고. 근데 블랙 아이스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랙 아이스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수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죠. 출발하면서 왠지 도로에 그날따라 도로에 수분이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왔는데 비가 왔거나 아니면은 또 눈 제거 작업을 하다가 남은 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하는 데 따라가면 주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곡이나 산 높이 올라가면 더 얼음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얼겠죠. 우리가 100m 이상 고도가 올라가면 0.5도씩 낮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지면 고지 있는 도로를 간다라고 하면 블랙아이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바닷가를 지나간다든지 뭐 물이 있다가 할지 뭐 계곡이 있다가 할지 또 그날따라 또 습도가 또 높은 날. 또 우리가 교량 있죠. 교량 같은 경우에서도 물기가 있다면 이것은 겨울에는 거의 블랙 아이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교량 밑으로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얼 확률이 높죠. 특히 이제 그늘진 도로 같은 경우, 특히 뭐 나무가 굉장히 많다. 응달. 예, 잠깐 뭐 몇 메타만, 5m만 되더라도 차가 밀리면은 계속 뒤차하고 또 그렇죠. 추돌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해야 되겠죠. 이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어떤 경험보다는 어떤 안전 주칙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저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뭐 표지판도 네. 가끔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고 해서 이게 보니까 이런 안개 또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개 상습 구간 등 도로교통안전 종합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개선 작업이 좀 돼서 요즘은 나아졌다고 보세요. 그래, 요즘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거 느낄 거예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 보통 이제 켜고 가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어떤 안내를 합니다. 안개가 뭐 있다. 아니면은 조심해라. 뭐 가시거리가 좀 안 된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있다라면 정말 30km 이내로 비상등을 켜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메시지는 그때그때 뭐 날씨 상황까지를 반영하진 않아도 그렇죠. 그때 이 동네는 그럴 수 있다. 지금 현 그거를- 상황까지 반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날 그래서, 상황까지. 예, 굉장히 정확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꼭- 가시거리도 3단계로 하거든요. 관심 단계, 주의 단계, 위험 단계. 관심에는 뭐 500m 이내의 어떤 뭐 가시거리, 네. 뭐 200m 이내는 위험하다. 그래서 3단계의 어떤 그 티맵으로 자막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지금 봤다라고 하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아 그게 그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주의해야겠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고가 이번 달 초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뭘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개를 보면은 안개 특보가 없어요. 안개 주의보, 안개 경보가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런 현재. 얘기, 네, 그러게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래서 해본 적이 없네요.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는 안개 자체는 예측하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안개에 대해서 큰 사고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안개 특보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부에서는 기상청에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특히 이제 앞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안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지금 안개 기준이 안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개는 뭐냐면 1000m 이내, 1km 이내에 안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걸 안개라 하고요. 1000m 이상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방무, 엷은 안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 기준은 조금 4단계, 5단계로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아, 뭐 200m, 400m, 1km, 2km 이런 식으로 뭐 덴스 포그 또 뭐 딘 포그 뭐 여러 가지 포그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2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대책도 좀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실할 것이다 라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이 차량 중량이 일반 차보다 20% 이상 더 무거워요. 아 그건 배터리 때문인가요? 그렇죠. 더 무거워요.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거리도 더 멀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이게 더 무거우니까 더 멀리 오래. 가죠. 네네. 그리고 또 충돌했을 때 충격량도 더 심해요. 아, 또 게다가 무겁기 때문에 도로 마모가 더 심해요. 아 도로도 더 빨리 마모돼요. 그렇죠. 전기차가 많으면. 네. 아, 도로가 마모가 심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물이 고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블랙 아이스가 높잖아요. 그렇겠네요. 마모가 되면 네. 거기에 물이 흘러내릴 네. 테니까. 이런 세부적인 어떤 요인에 따라서 어떤 도로의 어떤 안전 대책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라는 그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좀 이렇게 딱 요점만 블랙 아이스나 안개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겨울에는 우리가 밖에 운전을 하고 갔다 하면 이제 겨울에 안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블랙 아이스를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도 어떤
어디 목적지를 가게 되면 그 목적지 도로를 확인하죠.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있지만 어느 정도 연상을 해서 어떤 가리 길이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로, 안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바닷가를 간다 하면 이 구간은 좀 위험하겠다. 네. 라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겨울에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 마모거든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 자동차 전복되거나 사고 난 타이어들을 자세히 클로즈 됐을 때 타이어를 한번 봐보면 거의 대부분 타이어가 마모돼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이어 교체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우리 본인의 안전, 나의 안전의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스노우 타이어는 뭐 교체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타이어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1년 됐었다라고 한다면 뭐 10개월, 8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이게 타이어 마모로 타이어 인해서 마모. 제동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갑니다. 네. 생각보다 타이어 마모를 신경 써야 된다. 네. 이거는 뭐 평소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겨울철 운전대를 잡는 모든 분들에게 타이어 마모를 꼭 확인해 달라는 이 회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고 새해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